왜 요즘 중년 여성들은 남편보다 다른 곳에서 더 큰 만족을 찾으려고 할까? 그리고 과연 그들은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욕구를 풀고 있을까? 오늘은 바로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특히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실제 상담 과정에서 밝혀낸 중년 여성들의 은밀한 욕구, 해소 장소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욕구가 줄어든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폐경 전후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면서 오히려 성적 호기심과 욕망이 커지는 분들이 적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이 욕망을 가정 안에서 해결하지 못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바로 그때 충격적인 다른 장소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마음속에 비슷한 고민을 품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혹시 나는 과연 이 나이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런 궁금증과 불안을 느끼셨다면 오늘 영상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면 단순히 호기심을 채우는 차원을 넘어 왜 중년 여성들이 특정 장소에 끌리고 그것이 어떤 심리적 사회적 배경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 깊은 이유까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직접 준비한 특별한 비밀도 끝부분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런 민감하고 솔직한 주제를 계속해서 다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응원이 꼭 필요합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다가 떠오르는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는 큰 위로와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요즘 중년 여성들이 욕구를 해소하는 4가지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60대 남성 김철수 씨는 은퇴 후 아내와 단둘이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이지만 마음속엔 큰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아내 휴대전화에서 오픈 채팅방 알림을 본 순간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하지만 왜 밤마다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않을까? 그의 의심은 점점 커졌고 결국 불면의 밤이 이어졌습니다. 비슷한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58세의 여성 박미정 씨는 남편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면서 마음의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집을 떠나자 그녀의 일상은 텅 빈 집 안에서 흘러가는 무료한 시간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친구의 권유로 러닝크루 모임에 나가게 되었고 처음엔 단순한 운동이 목적이었지만 점점 자신을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한 남성 회원에게 끌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작은 말에도 귀 기울여 주는구나. 그녀는 오랜만에 여자로서 설렘을 느꼈고 결국 선을 넘을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70세의 이영호 씨의 사례는 또 다릅니다. 젊은 시절에는 회사 일로 바빠 가족을 돌보지 못했고 은퇴 후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지만 이미 마음의 거리가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헬스장에서 개인 트레이너와 자주 마주하게 되었고 아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난 정말 운동만 하려고 했을 뿐이야. 그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그를 의심했고 결국 부부 사이의 신뢰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3가지 이야기는 모두 현실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은퇴, 자녀 독립, 노화로 인한 심리적 변화는 중년 이후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채워지지 않는 욕구와 공허감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혹시 마음 한구석에서 비슷한 공감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나는 혹시 지금 김철수 씨처럼 불안해하고 있지 않은가? 혹은 박미정 씨처럼 누군가에게 다시 설렘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는가? 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사연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혼 전문 변호사나 부부 상담가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분류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충동이 아니라 오랫동안 채워지지 못한 정서적 공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와 욕구 문제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닥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더더욱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 이후의 욕구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창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값비싼 여행, 고급 레스토랑 데이트, 혹은 전문 상담센터를 찾아야 한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시간과 돈을 들여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의외로 가장 효과적이고 누구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일상 속에서 감각을 다시 깨우는 것 때문입니다. 특별한 장소나 상대를 찾아야만 욕구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배우자와 함께 아주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저녁 식사 후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 단순히 걸으며 오늘 하루에 어땠어? 라는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 상담가들에 따르면 중년 부부가 하루 15분이라도 함께 걷고 대화하는 습관을 가지면 정서적 친밀감이 크게 향상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간단한 방법은 스킨십을 일상화하는 것입니다. 손을 잡고 어깨를 토닥이고 가볍게 안아주는 행동은 큰 노력이 들지 않지만 마음의 거리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관계만이 욕구 해결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의 작은 신체적 교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드라마 속 연인들, 혹은 과거의 젊은 시절과 비교하면서 우리 관계는 왜 이럴까 라고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몸과 마음이 모두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한 부부 상담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외부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지만 실제 답은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와 다시 연결되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하고도 단순한 해결책입니다. 즉, 불륜이나 외부 관계로 눈을 돌리기 전에 가장 먼저 시도해야 할 것은 현재의 관계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짧은 대화, 함께하는 취미, 작은 스킨십, 이 간단한 변화들이 오히려 값비싼 이벤트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년 이후의 욕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거창한 방법보다 작고 꾸준한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누구나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5가지 팁을 소개하겠습니다. 1. 매일 10분 대화 시간 만들기. 많은 중년 부부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고 각자 휴대폰만 보다가 잠드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매일 단 10분이라도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화 주제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기분은 어땠어? 요즘 네가 걱정하는 게 뭐야? 이런 소소한 대화가 쌓이면 상대방은 여전히 나를 이해해 주려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 작은 대화가 정서적 친밀감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신체적 욕구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D. 스킨십의 재발견. 많은 분들이 스킨십을 곧바로 성관계로 연결해 생각하지만 사실 스킨십은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손을 잡고 어깨를 기대고 등이나 손을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사랑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상대방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성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더라도 먼저 가벼운 스킨십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욕구를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서서히 마련됩니다. 3. 새로운 취미. 함께 시작하기 은퇴 이후에는 시간이 많아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관계가 달라집니다.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가벼운 운동, 산책, 요가, 댄스, 요리, 여행 계획 세우기 등 부담 없는 취미가 좋습니다. 특히 함께 몸을 움직이는 취미는 서로의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호르몬 분비를 자극해 욕구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함께 땀 흘리는 활동을 한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성적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4. 건강관리와 자기 돌봄. 중년 이후 욕구와 관련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건강 문제입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호르몬 불균형 등이 성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의학적 치료와 함께 스스로의 몸을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 케겔 운동,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모두 성기능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꾸미는 것도 중요합니다. 옷차림이나 외모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배우자에게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5. 솔직한 대화. 시도하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팁은 바로 솔직한 대화입니다. 많은 부부가 욕구 문제를 부끄럽게 여기고 서로에게 털어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부분이 아쉬워. 나는 이런 스킨십을 좋아해. 와 같은 대화를 용기 내어 꺼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서로의 진짜 바람을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팁은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꾸준히 서로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굳이 외부에서 해답을 찾지 않아도 중년 이후에도 충분히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욕구 해소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욕구는 당연히 줄어든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과학적으로 다른 설명이 가능합니다. 인간의 성적 욕망은 단순히 젊음의 상징이 아니라 애와 호르몬, 그리고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1. 호르몬의 역할. 중년 이후 남성과 여성 모두 호르몬 변화가 크게 나타납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전후로 에스트로겐이 감소하지만 동시에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 변화는 오히려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남성의 경우 50세 이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조금씩 낮아지지만 정기적인 운동과 건강 관리로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하는 남성은 호르몬 수치가 안정적이며 성적 기능도 건강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2. 혈액순환과 뇌의 반응. 성적 욕구는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심장이 튼튼하고 혈류가 원활하면 자연스럽게 성 기능도 활발해집니다. 반대로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은 혈관 건강을 약화시켜 욕구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 달물질이 분비되면서 쾌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안정이 욕구와 직결됩니다. 3. 역사와 문화 속의 성. 사실 인간의 욕구는 나이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도 에로스는 인간이 늙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양의 고전 의학서인 동의보감에서도 노년기에도 성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양생법에서는 노년에도 부부간의 정을 나누는 것이 심신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역사적으로도 나이와 상관없이 욕구는 인간의 본능이며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지어 왔습니다. 4. 왜 안전하고 효과적인가?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성생활을 해도 괜찮을까? 라는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는 오히려 권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칙적인 성생활은 면역력을 높이고 심혈관 건강을 지키며 우울감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60세 이상의 남녀가 꾸준히 성생활을 즐기는 경우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행복감 지수가 2배 이상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정서적으로 안정된 부부는 기억력과 인지 기능도 더 오래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5. 일상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 과학적 원리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저녁에 배우자와 손을 잡고 산책을 하면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또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면 세로토닌이 증가해 안정감이 생깁니다. 이처럼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과학적인 욕구 해소 방법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욕구는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을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욕구가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 활력이 있다는 뜻이며 이를 긍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곧 장수와 행복의 비결이 됩니다. 지금까지 중년의 욕구와 해결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있죠. 이번에는 실제 상담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모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켜유이신, 이 나이에 성생활을 이어가도 정말 안전한가요? 많은 분들이 60세, 70세가 넘으면 성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에 무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정반대입니다. 적절한 성생활은 심장 건강, 혈액순환,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단, 고혈압 심장 질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선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거의 얼마나 자주 해야 정상인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나이, 건강 상태, 배우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이 적절하고 또 어떤 부분은 한 달에 한두 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만족감입니다. 성생활이 없더라도 손을 잡고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와 배우자가 편안하게 느끼는 빈도를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혹시 부작용이나 위험이 있지는 않나요? 성생활 자체로 인한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무리한 체위나 과도한 강도는 관절이나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폐경 이후 여성은 질건조증으로 인해 통증을 느낄 수 있으므로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성의 경우 발기부전 치료제나 보조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을 받으셔야 합니다. 코스펠, 약이나 보조제를 꼭 써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생활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이 성기능 유지에 핵심적입니다. 약이나 보조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일 뿐이며 의사의 처방 없이 무분별하게 복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단순한 케겔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만으로도 약을 복용하지 않은 그룹과 비슷한 개선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배우자와 대화가 너무 어색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많은 중년 부부가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여전히 부끄럽고 낯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은 말부터 시작해보세요. 요즘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너랑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 이런 말들은 자연스럽게 대화의 문을 열어줍니다. 처음부터 성관계 이야기를 직접 꺼내기보다 일상 속 스킨십과 감정 교류에 대한 대화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외부 관계에 끌리는 것이 이상한 건가요?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새로운 자극과 관심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외로움과 공허감 때문에 그런 감정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외부 관계로 풀기보다는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욕구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미 갈등이 심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해결책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큐오치 노년기의 성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정말 삶의 질을 높이나요? 그렇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도 꾸준히 성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낮고 행복감 지수가 높습니다. 또한 뇌 기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성적인 만족을 넘어서 삶을 활기차게 만들고 인간으로서 존엄감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배우자가 관심이 없거나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 경우가 가장 어렵습니다. 먼저 상대방을 탓하기보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피로, 스트레스, 건강 문제, 심리적 부담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대화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성관계 자체만 고집하지 말고 손잡기 포옹 함께하는 취미생활 등 작은 친밀감부터 시작해보세요. 상대방이 안정을 느끼면 점차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갖는 질문들은 결국 내가 나이 들어도 여전히 사랑받고 욕구를 표현해도 되는가? 라는 공통된 고민으로 모아집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즘 중년 여성들이 욕구를 해소하는 4가지 장소와 그 배경에 담긴 심리적 사회적 이유,
그리고 이를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혹시 마음 한구석에서 이건 내 얘기 같다는 느낌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였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랑과 욕구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변해갑니다. 20대의 뜨거운 열정 대신 60세쯤 70대에는 따뜻한 배려와 깊은 이해가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이미 늙어서 끝났다 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누군가의 손을 잡고 설레는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여전히 배우자의 눈을 보며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생활을 넘어서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용기를 얻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배우자에게 다가가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손길을 건네보시길 권합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60세, 70세라 해도 여전히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인생의 황홀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웃고 즐기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여러분 손안에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용기 내어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며 당당하게 욕구를 인정하세요. 그것이야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비밀입니다.